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동산 성공투자 파트너 로드맨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호구 잡히지 않고 현명하게 좋은 다가구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다가구 매수를 고려 중이신 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거품이 없는 매매가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투자할 경우에는 내가 사려고 하는 매물에 비슷한 평형대에 비슷한 층수, 이런 조건이 비슷한 과거의 매매 사례를 비교해 보면서 대략적으로 이 매물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 혹은 거품이 끼어 있다, 이런 것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만, 이 다가구의 경우에는 매매가 판단 기준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가구가 가지고 있는 개별성 때문인데요. 설령 같은 동네에 있는 매물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크기, 건물의 구조, 그리고 건물의 연식, 대지의 모양, 대지와 접해 있는 조건 등 이 다가구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근처에 비슷한 건물과 단순 비교하기에도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인 분들도 간편하게 대략적으로 건물의 가치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지당 평당가 혹은 연면적당 평당가를 인근 거래 시세와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의 경우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다가구의 경우에는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거래된 건물과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확히 해당 건물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이 건물이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저렴한 급매물인지를 1차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밸류맵이나 디스코, 이런 최근에 실거래된 정보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매물의 평당가와 최근에 거래된 인근 다가구 건물의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이 부분을 비교해 보신다면 1차적으로 고평가, 저평가 여부는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을 많이 다녀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결국 본인의 안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많이 발품을 파시고 다양한 매물들을 보시다 보면 건물에 대한 가치가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요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생생하게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만, 그래도 관심이 가는 부동산이 있으시다면 이 중개인분에게 연락을 드리고 현장에 함께 나가서 중개사분의 설명도 들어보시고, 이게 다 부동산 공부거든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평당가를 통해서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좋은 매물을 고르기 위해서는 내가 현장에서 많은 매물을 보면서 감을 익혀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임대료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중개인분들은 매매 내역서를 받아보고 시세가 합당한지 혹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또는 거품이 끼어 있는지를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거품이 없는 매물의 경우에는 영상을 통해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광고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를 진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는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사님의 말도 참고는 해야겠지만 내가 직접 합당한 가격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온라인에 임대 매물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가격이 상당 부분 왜곡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위 허위 매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안 그런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아무래도 손님들을 모객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실제 금액보다 다소 낮춰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다가구 매수를 하실 때 시세 확인을 위해서 단순히 광고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시세만 참고를 하신다면 이 현재 실제 시세와는 조금 괴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부동산 사무실을 직접 방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사분에게 요 인근의 원룸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투룸, 쓰리룸 이런 시세를 물어보시면 이 감각이 좋으신 중개사분들은 최근의 시세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인근의 공실인 방을 자녀분과 함께 둘러보는 겁니다. 사실 광고를 할 때는 가격을 속일지라도 결국 손님이 와서 방을 보고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게 된다면 그때는 실제 가격을 브리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월 순수익 및 수익률의 함정입니다. 브리핑용 월 순수익 및 수익률은 총월세에서 이자 비용을 제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월세가 한 200만원 나오고 이자가 한 80만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순수익이 120만원이라고 브리핑을 합니다. 그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다가구를 홍보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 구매를 하시는 단계에서는 단순히 내 주머니에 120만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다가구도 하나의 사업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체에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들이 발생하겠죠. 가령 예를 들자면 공용 전기료라든지 청소비, 수도세, 인터넷, 그리고 공실이 생겼을 때의 중개수수료 등 이런 고정적인 지출 비용도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건물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보통 한 30만원 전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배장판의 경우에는 이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매번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주기로 한 번씩 해주면 되고요. 너무 더럽게 썼거나 훼손을 했는 경우에는 이 세입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대략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도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금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다가구 상담을 받아보면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 게 이 소득세나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등 이런 세금을 많이들 걱정을 하십니다. 네, 물론 저도 다가구를 운영하면서 소득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썩 달갑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다가구를 인수를 해서 매월 월세가 들어오고 그리고 현재는 건물 가액도 예전에 비해서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가구를 인수하시면서 세금 부분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내가 번 돈에서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말이 안 되겠죠. 여담입니다만 최근에 이 공시지가도 대폭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 과거에 비해서 재산세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그만큼 월세나 전세 시세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건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세금적인 부분이 크게 걸림돌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 세금의 수준은 이 건물마다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하시다. 그러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건물의 재산세, 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1년에 나오는지 그런 부분은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수가가 낮으면 수익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수가가 낮다는 것은 정말 급매물이 나와서 인수가가 낮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 세대 구성이 전세 비율이 높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이런 매물이 나쁜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인수가가 낮게 되면 그만큼 수익률도 높아지는 것이고요. 하지만 제가 일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낮은 인수금액으로 매수를 하셨다면 정말 허리띠를 꽉 졸라 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무 건전성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내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전세 세입자를 반전세나 월세 세입자로 전환하는 노력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입지 분석입니다. 이 다가구를 투자하실 때는 입지 요건을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다가구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동산 상품이기 때문에 주 세입자층을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 다가구에 따라서 학생층을 대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직장인 세입자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학생과 직장인 수요가 공존하는 지역일 수도 있겠고요.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다양한 세입자층이 공존하는 지역이 이 공실 방어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뭐 지역을 꼽아보자면 이 학생층이 주가 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경북대 대학가라든지 계명대 대학가 이렇게 두 군데 정도 둘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직장인 임대 수요가 많은 곳이라고 한다면 남구 대명동 그리고 달서구 상인동 송현동 그리고 두류동 감삼동 이런 지역이 직장인 임대 수요가 많고요. 그리고 달서구 이곡동이나 장기동 쪽에는 이 산업단지에 근로하는 근로자 수요가 많고요. 그리고 20대 30대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한다면 중구 삼덕동 그리고 수성구 황금동 두산동 범어동 이런 지역이 있겠고요. 학생 수요와 직장인 수요 모두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대구 교대와 계대 가톨릭대 요 인근 지역이 시내와도 가깝고 대학교도 세 군데나 있는 곳이다 보니 학생 수요와 직장인 수요 모두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다가구의 경우에는 이런 월세 흐름도 있겠지만은
향후에 개발 호재로 인한 시세 차익도 누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낙후도라든지 인근의 개발 계획 등도 유심히 살펴보신다면 보유를 하시다가 향후에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해 큰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동산 투자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도로 상황, 교통, 그리고 생활 인프라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무래도 주 세입자층들이 인근 지역의 생활 환경을 많이 따져보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라면 아무래도 세가 잘 나가고, 세가 잘 나간다면 세 내역들이 그대로 매매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대도로에 접하고 있는 매물도 좋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대도로에서 한 블록 정도 안쪽에 있는 매물이 도로 요건도 좋으면서도 차량 소음이 좀 덜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도로에서는 한 블록 정도 들어가 있는 매물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도보 5분 이내에 역세권에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물으시는데요. 이 질문의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지하철 근처에 있으면 좋죠.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그런 다가구 건물이라면 아무래도 지하철 근처로 방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고요. 그래서 원룸, 투룸 위주의 중소형 다가구 건물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역세권에 위치한 매물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원룸, 투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학생이시거나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3룸 이상의 대형 다가구 건물의 경우에는 넓은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도로 조건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굳이 이 지하철과 가깝지 않더라도 세입자층이 두터운 곳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룸 이상의 경우에는 2, 3인 가족 단위로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받쳐주시는 분들, 그래서 월세나 전세가 원룸, 투룸에 비해서 좀 더 비싸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고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하철 이용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에 있는지 없는지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주차 공간이 넉넉한지, 예를 들어서 양방향 주차가 가능하고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주차 스트레스가 없다, 이러면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다음으로 신축과 구축,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해 간략하게 비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예쁘고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건물도 상당히 세련되게 잘 지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신축 건물이다 보니 구축이나 준신축 건물에 비해서는 하자 리스크가 좀 덜한 편입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하자 보증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수하시고 바로 무슨 하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에 이런 하자 보증 기간을 명시를 해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주를 통해 이 하자 부분을 수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걱정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신축 건물이라 하더라도 날림 공사를 하게 된다면 건물 곳곳에 하자가 바로바로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하자 보증 기간이 있더라도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좀 골치를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신축 건물은 이 하자 발생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적다. 그리고 건물이 예쁘고 깔끔하기 때문에 이 월세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고 방도 잘 나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준신축이나 구축은 신축에 비해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가성비 좋은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준신축이나 구축을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신축의 경우에는 이 건축주의 마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매매가도 그렇고 임대료도 그렇고 어느 정도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건물을 한 채 지으면 10년 늙는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이 건물을 신축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건축주의 이윤은 인정을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윤이 너무 과도하게 측정이 된다면 이것은 거품이기 때문에 이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거품이 과도하게 끼어있는 매물을 인수하시게 되면 향후 1년, 2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세를 맞출 때 좀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시세 조사라든지 아니면 평당가를 통한 매매가 비교 분석을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잘 비교해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리모델링한 건물입니다. 혹은 구축 건물을 인수하셔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구축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은 노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과거에 지가가 쌀 때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요즘 지어지는 신축 건물들에 비해 방 크기가 큼직큼직합니다. 같은 투룸이라 하더라도 방 사이즈가
한 두세 평씩 차이가 나고요. 그러다 보니 세입자 측면에서는 당연히 넓은 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임대 손님을 만나보면 대체적으로 많은 세입자분들이 넓은 방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 건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겠죠. 저렴하게 구축 건물을 인수하셔서 이 내부를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신축과도 같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오히려 신축 건물들보다 방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 세입자를 유치하기에도 수월하고요. 그리고 월세도 구축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축 건물을 인수하셔서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구축 건물을 깔끔하게 리모델링 했는 건물을 인수하셔서 임대 사업을 하시는 게 가성비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다가구 투자를 할 때 있어서 향후 미래 가치를 염두에 두신다면 토지의 가치에 주목을 하시고 토지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가구 투자의 경우에는 도심지에 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도지역, 예를 들자면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혹은 준주거, 상업지역, 이 상업지역도 일반 상업이냐 중심 상업이냐, 그리고 공업지역도 준공업지역이냐, 이런 땅도 각각의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용도지역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한선이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이 들어갈 확률이 높은 땅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잘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하고요. 대지 평수가 넓은 토지, 그리고 모양이 반듯한 토지, 그리고 도로 폭이 넓은 토지, 대지 평수가 넓은 토지의 경우에는 향후에 시세 차익 부분에서 토지가 좁은 다가구 건물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 다가구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감가가 일어나고요. 오히려 토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건물이 약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나게 된다면 건물의 가치는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가구 건물을 한 1, 2년 갖고 있다가 단기적으로 매도할 목적이 아니시라면 이 토지의 비중이 높은 땅을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모양이 반듯하고 도로폭이 넓고 그리고 코너에 있거나 북도로와 접해 있는 이런 토지들은 향후에 개발할 때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토지의 성질과 이런 주변 환경을 잘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다가구의 방구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원룸 위주의 방구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구성이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점은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룸 하나, 3룸 하나 있는 것보다 원룸 3개 있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더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투자 목적으로 고수익을 바라고 투자한다, 이러신 분들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원룸 위주의 다가구를 추천드리고요. 대신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의 경우에는 이 건물이 노후가 됨에 따라 감가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다가구 건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원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축 건물들이 주변에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원룸 임대 수요가 그쪽으로 옮겨갈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원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가볍다 보니 이 세입자가 자주자주 바뀌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 쓸 포인트가 많다는 부분도 단점이겠고요. 하지만 수익률은 가장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럼 반대로 3룸 이상의 대형 방들로 구성되어 있는 다가구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먼저 장점은 감가 방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대부분 건축주분들이 다가구를 지을 때 3룸 이상의 방들은 잘 안 뽑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윤을 극대화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룸, 투룸 위주로 많이 지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반면에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짐이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룸에서 시작하던 분들도 투룸, 3룸 이런 식으로 결국 큰 방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3룸 이상의 방들은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꾸준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건물의 연식이 조금 노후화가 진행이 되더라도 이 감가 방어가 되는 그런 방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단점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룸과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원룸 위주의 방보다는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3룸 하나를 뽑을 바에는 원룸 2개를 뽑는 것이 이 월세 들어오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원룸, 투룸, 3룸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방의 경우에는 원룸 위주의 방과 3룸 이상의 방의 이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원룸 위주보다 조금 낮지만 그래도 탄력적으로 이 방구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임대사업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 다가구 매입 전에
갖고 계셨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제가 오늘 영상으로는 다루지 못했지만 이 다가구를 매수하시기 전에 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이나 제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 로드맨 부동산 김 소장은 원룸 매수, 운영, 매도와 관련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알짜 매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매물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다가구 건물 관리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로드맨 부동산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언젠간 반드시 좋은 다가구 건물을 인수하셔서 다가구 건물주의 꿈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